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6중 추돌 사고. 이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정말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게다가 버스기사의 초기 진술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고 직후에는 차로를 바꾸는 도중에 앞차를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을 했었죠.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상태로 앞차를 연이어 들이박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거짓 진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날벼락 같은 사고로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가족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다양한 화재 사고와 교통사고에 이어서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시민지킴이 119 구조대와 함께 뜨거운 화재 현장부터 긴급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가 거듭될수록 무더위가 더욱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5월 말부터 한여름 더위가 시작됐잖아요. 진짜 에어컨 없이는 이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에어컨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가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하지만 그만큼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침 6시 6분 서울 구로구 부일로에 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연기를 동반한 불길이 주택 전체를 뒤덮고 있는데요. 119 소방대원이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으로 번지는 화마에 50대 남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침 시간에 발생한 큰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저녁 6시 39분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연기를 동반한 불꽃이 쉴 새 없이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진화가 시급한 상황. 건물이 붙어있는 좁은 골목길로 가까스로 소방차가 진입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빌라에 있던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빌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24분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7층 창밖으로 무섭게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급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사다리 차를 이용해 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신속, 정확한 대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에어컨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용량이 늘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접수된 에어컨 화재 사고는요. 총 146건에 이르렀고요. 또 이 중 64% 정도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네.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매년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에어컨 사용량이 가장 많은 8월 달 이때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늘고 있는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에어컨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요. 네. 실외기 설치 시에 벽에 너무 밀착해서 이렇게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네. 또 실외기 후면에 이물질이 과도하게 쌓이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도 잘 해야 되고요. 네. 건축법이 또 변경돼서 실외기실이라든지 갤러리 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요. 실외기의 배풍,
그러니까 이 뒤쪽에서 이 불어오는 바람을 잘 들어오게끔 도와주는 이 에어컨 실외기 배풍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내에서 실외기의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에어컨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냉방 성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잘 이해를 하셨는데요. 네. 에어컨의 경우에는 실외기의 이 전기 합선, 그리고 네. 또 모터의 열 축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실외기의 배풍 환경을 신경 쓰라는 이유가요.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어컨 가동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에어컨을 사용할 때 실외기의 열기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면은요. 네. 에어컨에 이렇게 많은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실외기에 쌓인 먼지를 제때 청소를 해주시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철에 없어서는 안 될 가전이 바로 에어컨이죠. 잘 알고 사용하면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화재로 이어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오늘 당장 우리 집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 38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가던 SUV 차량을 뒤따라오던 트럭이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의 다리가 핸들에 끼었는데요. 트럭 운전자 구조가 시급해 보입니다. 급히 출동한 119 구조대가 들것과 목보호대 등의 장비를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뒤따라오던 트럭이 앞서가던 SUV 차량을 갑자기 들이받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4분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에서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스포츠카 엔진 아래에서 불길이 솟았는데요. 차량 운전자는 미리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침 7시 44분 서울 종로구 홍지문 터널 안에서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차량 밑에 깔리고 싣고 가던 내용물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일대 혼잡을 빚었습니다.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와 경찰은 운전자를 급히 구조하고 사고를 수습했는데요. 구조된 트럭 운전자는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터널 내에서 갑자기 트럭이 전복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6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안타깝게 숨지고 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보여지고 있는 이번 사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당시의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요. 네. 1차로를 주행하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로 그대로 주행을 네. 해서요. 앞선 차량들을 덮치는 모습이 이렇게 생생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그지없었는데요. 네. 처음에 부딪힌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아예 이렇게 짓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택시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졸음운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고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버스의 제동 장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버스의 운전기사의 이 과실로 가닥이 잡히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속 100km가 넘게 달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으니 그것도 이제 또 버스가 받았으니 네. 승용차가 남아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요. 또 지난해 9월에도 홍천 인근 서울 춘천 고속도로에서 23톤 덤프트럭과 소나타 택시가 충돌을 했는데요.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 등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덤프트럭과 충돌한 택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이 됐는데요. 네. 버스나 화물차와 같은 이 대형 차량은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사고 그리고 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시고 또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참사로 이어지는 대형 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승용차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고잖아요. 네. 교통사고 원인의 상당 부분은 전방 주시 태만이라든지 교통법규 위반 등 이렇게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여객이나 화물 자동차의 어떤 디지털 운행 기록 그리고 이 자료 분석 관리를 한층 강화해서 운전자의 잘못된 운행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객 또 화물 자동차 등의 이 1톤 이상의 차량은 이 장비가 2011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겠는데요. 네. 운행 기록 자료 제출 자체는 또 개별적 운수업체의 반발로
운전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때문에 운행 기록 자료 활용을 통한 운전자 운행 습관 개선이라든지 또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 이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는 이 차량 속도, 또 RPM, 또 브레이크, GPS 등을 통한 위치, 또 주행거리와 같은 운행 기록을 분석해서요. 네. 과속이라든지 급감속 등 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이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 점검을 강화해서 대형 차량의 근본적인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찰은 이번 영동고속도로 사고를 계기로요. 암행 순찰차 5대를 투입해서 음주 등 대대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목숨이 걸린 만큼 운전자 스스로도 안전운행을 하는 습관 꼭 들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젊은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안타까운 사고. 다시는 이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버스나 트럭 운전자들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운전을 해야겠고요. 승용차 운전자들도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또 졸리거나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절대 핸들을 잡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전 10시 50분 서울 광진구 광병북로 구리 방향 인근 호텔 앞 도로상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엄청난 세기로 치솟는 물기둥 때문에 차량 운행에 차질이 빚었는데요. 현장 도착 즉시 119 소방대는 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해 누수를 차단하고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다행히 도로 침하는 없었으나 지하 취수 파이프가 파열된 원인이 무엇인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21분 서울 종로구 수표로에 있는 공사장에서 작업 중에 무너진 토사에 일하던 40대 남성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진흙과 모래가 섞인 물은 토사에 작업자 하반신이 마몰돼 구조가 시급한 상황. 119 소방구조대가 남성을 꺼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신속한 구조 덕에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2시 36분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교에서 한 남성이 철제 바스켓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숨을 끊으려 마포대교 위에서 뛰어내린 남성은 교각 점검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철제 바스켓 위로 떨어졌는데요. 119 구조대는 급히 로프를 이용해 다리 위로 끌어올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광진구 구리 방향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물기둥이 치솟는 걸 보니까 정말 아찔한데요.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이렇게 상수도관 파열도 그렇고 늘고 있는 싱크홀 사고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 원인과 또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광진구에서 일어난 이 상수도관 파열로 물기둥이 무려 10m 이상 이렇게 치솟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광진구 상수도관 파열 원인을 살펴보면요. 지하에 묻혀있던 상수도관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밸브가 파열이 되면서 물이 분수처럼 솟은 걸로 보이는데요. 네. 119 소방구조대가 신속하게 현장을 수습해서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수도관 파열이 위험한 것은요. 땅꺼짐 현상, 즉 이 싱크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위험한데요. 하수관로로 인한 집안 침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손상된 하수관로에서 누수된 물이 흙 속으로 물길을 형성하거나 네. 또 관로 속으로 토사가 유입되면서 동공이 확대돼서 집안이 침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수도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또 노후된 상수도관은 하루빨리 교체 작업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싱크홀 사고가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 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네.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바다로 계곡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떠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칫 안전에 소홀했다가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름방학 특집 제1탄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안전수칙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와 함께 물놀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만 해도 들뜨는 휴가철인데요. 바다로 휴가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해마다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교수님,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놀이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몇 네. 가지 안전수칙을 꼭 지키셔야 하는데요.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광진소방서 소방대원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파도가 있는 곳에서 수영을 할 경우 머리는 언제나 수면 위로 내밀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물을 먹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참기보다 마시는 쪽이 오히려 편안할 수도 있으니 물에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큰 파도에 휩싸였을 때는 버둥대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숨을 잠시 참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니 겁먹지 마시고 편안하게 바다에 누워서 숨을 잠시 참으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크게 넘실거리는 곳은 깊고 파도가 부서지는 곳이나 하얀 파도가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얕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색이 검은 곳은 깊고 맑은 곳은 얕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조와 만조는 대개 6시간마다 바뀌므로 간만때의 조류 변화 시간을 알아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류가 변할 때는 언제나 흐름이나 파도, 해저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다 수영은 파도가 있어서 더욱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하얀 파도는 일반적으로 수심이 얕고 검은색은 깊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동반할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이렇게 방심하게 되는 바로 그곳이 아이들에게는 네. 또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에게 거북이, 오리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이 튜브를 네.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튜브가 뒤집히게 되면요, 아이 스스로가 빠져나오질 못하고 머리가 물속으로 그대로 잠길 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였네요. 그러니까 어린이 순환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인지 능력이나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와 어린이들은요, 보호자가 손을 뻗어서 바로 네.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놀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 보면 간혹 다리가 뻣뻣해지거나 경련이 오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러다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물에 빠지게 되는 불상사를 당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이 물놀이를 하다가 몸의 경련으로 인해서 물에 빠졌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련은 물이 차거나 필요한 근육에 가장 일어나기 쉽습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처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경련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발가락과 손가락이고 허벅지 종아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너무 빨리 수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련이 일어나면 먼저 몸에 힘을 빼서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 경련 부위를 주물러 주도록 합니다. 당황해서 벗어나려고 하면 더 심한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경련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구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빠졌을 때는 물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면서 비스듬히 헤엄쳐 나오는 것이 쉽습니다. 옷과 구두를 신은 채 물에 빠졌을 때는 심호흡을 한 후 물속에서 새우등뜨기 자세를 취한 다음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은 다음 헤엄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휴가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새우등뜨기 자세를 취하고 물의 흐름에 따라 헤엄쳐 나오는 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경련은 물이 너무 차거나 또 필요한 근육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항상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서 몸을 순환시키고 또 수온에 적응하면서 수영을 즐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네.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 보면 배나 혹은 떠 있는 물체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네. 그 밑을 헤엄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로 그 밑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음주 후에는 물에 들어가는 행동, 그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휴가철 함께하면 더욱 즐거운 하지만 안전을 등한시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바다 물놀이 중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큰 파도에 휩싸였을 때는 버둥대지 말고 숨을 잠시 참고 편안하게 바다에 누우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떠오릅니다. 하얀 파도는 수심이 비교적 얕고요. 검은색 쪽은 수심이 깊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팔을 뻗어서 구조가 가능한 곳에서 아이가 물놀이를 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튜브가 뒤집히면 바로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 너무 빨리 물에 들어가면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소화시키고 물에 들어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 바다에서 새우등뜨기를 하고 편안한 상태로 경련이 난 부위를 주무르면서 물의 흐름에 따라 헤엄쳐 나오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휴가철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알고 물에 들어가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들뜨게 되는 휴가철, 안전운전은 필수인데요. 운전대를 잡을 때만큼은 들뜬 마음을 조금은 좀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네, 3대 운전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요. 네. 졸음운전, 또 과속운전, 음주운전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네. 졸음, 과속, 음주운전 이 세 가지만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졸릴 때 운전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데요. 네. 아시죠? 고속도로 위에서 100km를 달렸을 때 단 1초의 졸음이 무려 50m 이상을 질주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졸리다 싶으면 주기적으로 휴게소에 들러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시라도 눈을 붙인 후에 다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은 실천이고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기 때문입니다.